양갱이의 사연 젤리 깨문. 네, 3살 코쇼 중성화된 여아 외동여고. 집사님 사연이 아주 간결합니다. 네. 가뜩이나 체력이 떨어졌었는데 간결한 걸 보니까 힘이 나네요. 자, 양갱이가 수시로 자기 젤리를 깨물어요. 밥 먹기 전에도, 밥 먹고 나서도, 그루밍 할 때도, 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자기 젤리를 깨물어요.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보기에 너무 아파 보이고 피부병인가 싶어서 수시로 확인하는데 발은 분홍분홍 멀쩡해서 애착장애나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싶기도 하고 걱정되네요. 특히 잘 때 머리나 엉덩이를 쓰다듬어 줄 때면 비몽사몽 일어나서 젤리를 깨물어요. 양갱이 무슨 문제 있는 걸까요? 네, 보내준 영상 볼게요. 젤리를 약간 쭈쭈비 하듯이 하고 핥고 양양양 깨무는 모습. 이런 고양이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펀캣, 고아 고양이. 되게 어린 나이에 어미 고양이랑 떨어진 고양이들. 그래서 사회화 시기를 보통 우리가 한 12주 그리고 한 7주, 8주까지가 핵심 사회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어미 고양이, 형제 자매 고양이랑 같이 생활하지 못했던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이 고양이 되게 눈도 뜨기 전이나 아니면 1, 2주령 때 구조하셔서 뭐 분유 먹여서 기르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동 발달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미 고양이가 케어해주는 기간이 되게 짧았던 고양이들이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어미 젖을 충분히 빨지 못했던 것을 어찌 보면 그냥 자기 발바닥을 빤다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젤리가 그냥 분홍분홍한 상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행동인데 이것 때문에 뭐 여기가 열상을 입는다거나 아파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얘가 되게 엄마랑 빨리 헤어져서 정서적인 만족감이 좀 부족하고 그걸 채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보다 뭐 사람이 손가락을 잡고 빠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처가 나거나 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신 할 거나 빨아도 되는 애착 담요나 애착 인형 같은 거를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고 물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꾹꾹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신해서 할 거리를 주는 방법. 그리고 이쪽 발바닥 같은 데는 비터 스프레이라고 해서 되게 쓴맛이 나는 스프레이 같은 걸 좀 묻혀서 오히려 이거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애착형 이런 장난감들을 제공하는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볼폰캣들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좀 더 예민하거나 낯선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비율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떤 낯선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히 접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서히 이제 아이에게 탈감작화를 하심으로써 탈감작화 좀 말이 어렵죠.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심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연구도 있었어요. 올펀캣 같은 경우에는 올펀캣들, 그러니까 어미가 없어진 고양이들을 새끼냥이들을 이렇게 다 같이 둘 거 아니에요. 뭐 한 배 새끼로 4마리가 태어났는데 어미가 애들을 버리고 어딘가 갔다. 아니면 어미 고양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먼저 건넜다. 이런 상황에 다들 이제 분유를 먹이는 그런 새끼 고양이들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미젖을 빨지 못하는 대신에 수컷 고양이들의 생식기 쪽을 다 빨아요. 문제는 뭐냐면 고양이 혀는 다 까칠까칠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미 젖을 빨듯이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진짜 상처가 나서 2차 감염,
다른 수컷 고양이가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대신해서 어미 고양이 비슷한 인형, 그러니까 젖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형을 제공을 해주면 이렇게 어렸을 때 고양이가 다른 수컷 고양이 생식기를 빨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연구가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어미 고양이와 함께 있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수의사들이 진료를 볼 때 알아야 되는 점은, 이게 정상 행동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화는 돼 있어야 돼요. 갑자기 발을 핥아? 되게 수의사적으로 생각하면 아픈가? 여기 뭐 가시가 박혔나? 아니면 그쪽이 뭔가 골격계적인 이상이 있어서 여기를 애가 힘들어하나? 그것도 아니면 혹시 여기 피부병, 뭐, 곰팡이 있으면 피부병 같은 게 생겨서 여기를 자꾸 핥는 건 아닐까?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 배제를 시키는 게 맞기는 하지만, 다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도 그냥 아이가 이걸 해요. 그럼 이거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에 대해서 정상 카테고리에도 넣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강박증입니다. 치료하셔야죠. 일단은 이 강박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항우울제부터 쓸까요? 라고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극단적인 접근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이런 올펑캣에서는 아이들이 보일 수 있는 정상 행동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한 가지 정도는 항상 가진 상태에서 진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버그루밍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킹이라고 해서 털을 이렇게 뽑고 자기 털 오버그루밍해서 털이 다 뽑혀 나가는 이런 상태. 이게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고양이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떤 피부 질병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행동학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정신적인 요소로 인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탈모가 되는 경우보다 어떤 질병적인 요소가 기저에 있어서 오버그루밍 하는 경우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냥 오버그루밍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아이가 뭐 아토피성 아니면 뭐 만성 피부염인데 이게 조금 만성화되면서 잘 낫지 않고 있는 피부 상태인지라던가 그런 질병적인 요소에 대해서 오버그루밍에 한해서는 먼저 질병적 요소를 확실히 배제하고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구나. 이 고양이는 질병에 의해서 지금 털을 뜯는 게 아니구나가 판단됐을 때 행동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마지막 옵션으로 행동학적인 부분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